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저는 지금 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공항을 왜 가고 있냐면 오늘 여행 가이드 일 하는 날이라서 손님들 픽업하러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 가이드 일을 하는 게 제가 멜번 온 이유기도 한데 오늘 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빨리 저거 타야 돼. 버스, 스카이버스. 지금 공항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터미널 1입니다. 터미널 1이 퀀타스 항공이거든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터미널 1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어가지고 여기에서 대기하다가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1이 퀀타스고 터미널 2가 인터내셔널, 터미널 3가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터미널 4가 제스타. 요런 거를 다 알아둬야 손님들 픽업할 때 비행기 편 보고 그 터미널 가서 미리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넘버들이 있는데 여기 3번에서 나옵니다. 오늘 10시 40분 터미널 1 도착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건 뭐 가이드 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편이거든요. 일찍 도착해서 오는 팀들 좀 보고 투어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코스를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거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생각을 해놓는 편입니다. 오늘 오는 팀이 일단 브리즈번에서 멜번으로 오시는 팀이고 다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이동하는 걸 최소화하는 루트로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행사 가이드 일이 보통 데이 투어랑 인바운드 투어 이렇게 있는데, 데이 투어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운전하시는 드라이빙 투어 가이드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운전도 하시면서 가이드도 하시는 거고, 아마 뭐 운전 못 하시거나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인바운드 투어를 많이 할 텐데, 인바운드 투어는 쉽게 말해서 패키지 투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패키지가 멜번 시드니 묻거나 아니면 브리즈번 멜번 시드니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이에요. 뭐 흔히들 아시는 여행사들 하나투어나 뭐 모두투어, 노랑풍선 요런 투어들 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멜번을 담당하는 가이드라 그분들이 멜번 오시면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고 또 떠날 때 되시면 공항에서 다른 데로 보내드리고 요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제 멜번에 오실 때 일정이 한 3-4일 정도, 보통은 3-4일 정도 일정으로 있다가 가십니다. 그 3-4일에는 뭐 공항 픽업이랑 샌딩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4일째 되는 날 첫 차 타고 가시는, 뭐 새벽 6시 비행기 타고 가시는 이런 것까지 포함된 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어하는 일정은 보통은 한 이틀 정도 시티 투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 하시고 거기에 뭐 추가되면 이제 필립 아일랜드나 퍼핑빌리 가는 거고요.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이드 지원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멜번 한인 사이트가 있어요. 멜번 스카이라고. 거기에 이제 여기 멜번에 있는 투어 회사들이 공고를 올립니다. 가이드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지원했어요. 오늘도 오랜만에 날씨가 좋긴 한데 요즘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리고 꽃가루도 엄청 많이 날려가지고 요런 날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해도 겉옷을 잘 챙겨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오는 팀 같은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점심 시간이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 게, 보통 이제 비행기 여기 공항에 도착하고 짐 찾고 나오시는 데까지 시간이 다 랜덤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나와야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렇게 걸리고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고 해서 시간을 일단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이드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슬슬 오실 시간이 돼가지고 동선 체크 한번 하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기서 짐 찾고 여기로 나와서 여기로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오케이, 완벽해. 이제 요렇게 미팅 모드를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나오실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의 도시 멜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브리즈번 여행은 좀 잘 즐기셨나요? 예. 저희 이제 오늘부터 3일간 멜번 일정인데,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여러분 멜번 일정 동안 가이드를 맡은 김동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호를.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드라이버님은 저희 멜번 일정 동안 운전해주실 드라이버님이십니다. 일단은 저희 일정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시티 투어 시작하실 거고요. 그리고 내일 일정은 주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가실 겁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멜번 근교라고는 하지만 가는 데만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버스를 굉장히 오래 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목베개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갖고 오시면
다들 식사 맛있게 드세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티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갈 곳은 여기 빅토리아 주의사당을 먼저 갈 겁니다. 혹시 호주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다들 잘 아시네요. 보통 이제 오시면 시드니나 멜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시드니랑 멜번 중간에 있는 캔버라가 현재 호주의 수도 맞고요. 그 캔버라가 수도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27년까지 여기 멜번이 호주의 임시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는 빅토리아 주의사당이 그때 임시 수도일 때 의회 역할을 했던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보실 거는 보면 9개의 기둥이 그리스식, 폴린트식 건축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저희는 이제 또 바로 앞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성당을 갈 건데요. 세인트 패트릭 성당은 호주 최대 가톨릭 성당이고요. 최대 고딩 양식 건축물입니다. 1858년부터 1980년까지 약 8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이고 외벽은 원래 청회색 상으로 지어졌었는데 햇빛을 계속 받아오는 따라 세월의 서기로 따라 지금은 까만색 외관의 색깔을 띠고 있죠. 저희는 이제 또 바로 앞에 있는 피츠로이 가든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아까 멜번이 정해진 장면이 있었는데 그 멜번을 대표하는 정중앙입니다. 이쪽은 이제 유명시대 만들어진 정이고요. 여기 특징은 여기 정원 자체가 뺑뺑이 뚫려져 있고 양측 반짝반짝 있어요. 그래서 길들이 가운데 보이는 데이고요. 저희는 이제 10분 정도 달려서 NGV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NGV가 뭐에 앞서냐면 내셔널 갤러리 오브 빅토리아 1861년에 개장한 미술관이고요. 호주에서 제일 오래된 미술관 갤러리입니다. 안에는 뭐 피카소, 오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가 엄청 넓어요. 층마다 전시가 다른데 1층은 보통 이제 호주는 한국에서 1층을 전시하고 3층 올라가는 1층이고 그래서 1층에서는 아시아와 전시를 볼 수 있고 2층에서는 유럽과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NGV 안에 들어가서 안에 내부 좀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고 다시 나왔거든요. 이게 보통 가이드분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투어할 때 보통 이제 손님들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드리고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내부가 좀 워낙 넓고 작품들도 많다 보니까 좀 편하게 집중해서 구경하시라고 여기에서는 밖에서 좀 대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고 나오시면 걸어가면서 여기 근처에 있는 곳들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야라강 크루즈까지 타는 걸로, 그리고 저녁까지 먹으면 오늘 일정 끝입니다. 시티투어. 이게 시티투어도 코스가 다 달라가지고 크루즈를 타는 팀이 있고 안 타는 팀이 있어요. 오늘 팀은 타는 팀이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여야 됩니다. Thank you so much. Welcome again, mate. Thanks, mate. Thank you, guys. See ya. Good to see you again. Yeah, See you next good to time. see you again. See ya.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역시 한식이 든든하죠? 저희는 이제 호텔로 바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호텔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내일 저희 그레이트 오션 로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레이트 오션 로드 가는데 이동 거리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 내일 조금 일찍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로 7시 30분까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체크인 해드리고 왔는데 이게 그 저희가 투어 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투어 회사에서 예약 손님 인원을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체크인 하려는데 방이 예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리셉션이랑 계속 얘기하고 결국에 그 투어 회사 담당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예약 왜 빠져있냐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실수를 사람을 빼먹지? 그리고 본인들 실수인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 가이드 포지션이 조금 이래요. 거기에서 뭐 오류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저니까 불만이 다 저한테 오거든요. 체크인 늦어진 것도 사실 제 잘못은 아닌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체크인 늦어지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다행히 이분들은 제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아서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가이드의 고충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뭐 예약 다 잘 되고 스무스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그랬네요. 호텔도 이상한 데 잡아줘가지고 시티에서 떨어진 데 잡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여기에서 트램 타고 1시간 동안 가야 돼요. 시티로.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실롱이라는 멜번 근교에 있는 도시고요.
혹시 야구 하나팀 팬분들 계신가요? 이쪽이 그 하나팀 비시즌에 훈련하러 건휴훈련하러 온 곳입니다. 하나팀 횟수 A9 자주포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데 어제 제가 멜번이 하루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1시간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약 50분 정도 달려서 목표적으로 그레이트 오션로드 갈 건데요. 그레이트 오션로드가 이제 호주 남부 해안을 따라서 약 243km로 이루어진 해안도로입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가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기념관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가 여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들이 선수 만든 길이에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약 13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호주에도 격대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경제도 살리고 폐업 군인들 일자리도 마련할 겸 호주 정부에서 시작한 건설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바로 이제 바다의 수호천사라고 불리는 꽃핀고래를 지금 시즌에 운이 좋으시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 곳은 작은 바닷가 휴양마을 론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고래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고래잡이를 할 수 있었던 시절에 이쪽 마을에서 고래고기를 해체하면서 그렇게 마을이 형성됐고요.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갈 아폴로베이 마을은 그 해체한 고래고기를 판매할 마켓 시장이 생기면서 생겨난 마을입니다. 저희는 이제 5분 정도 후에 아폴로베이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호주가 아무래도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다 보니까 음식도 영국 문화를 많이 받았는데 영국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호주도 이런 해안가 마을들에는 피시앤칩스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착해서 피시앤칩스 드실 겁니다. 저희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치비사도를 향해 갈 거고요. 지금부터 갈 길은 이제 바닷길 해안도로가 아니라 우림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초원으로 갈 거예요. 우림 지역은 유칼립투스 나무 군락지입니다. 또 유칼립투스 나무 군락지라는 뜻은 야생 코알라 군락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무 위쪽에 보시면 회색 털뭉치 혹은 축구공같이 생긴 게 보이신다면 그게 바로 코알라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코알라는 하루 24시간 중에 최대 20시간 이상을 자는 동물이에요.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나무 잎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는 그것만 먹고 자는 데인데 알코올 성분에 취해서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 거고요. 또 새끼 코알라 같은 경우는 새끼다 보니까 그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유칼립투스 나무 잎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 코알라는 어렸을 때 엄마 코알라의 똥을 먹고 자랍니다. 코알라 다들 잘 보셨나요? 동물원에서 보시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틀리실 거예요. 야생 코알라라서. 야생 코알라는 여기 호주 사는 애들도 야생 코알라를 못 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1시간 정도 더 달려서 그레이트 오션로드의 하이라이트인 12사도로 갈 겁니다. 12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저희가 이제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기항돼서 커다란 돌기둥을 보러 가시는 건데 그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12개의 돌기둥의 모습이 마치 예술을 따르는 12제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처음에 12사도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지금으로 치면 그 이름 하나 잘 지어서 전 세계 관광객이 다 몰리는 정말 마케팅을 잘한 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사도 그 돌기둥은 빙하기 전에 동물들 자체가 쌓였던 것이 빙하기 후에 통한 침식 작용을 통해서 지금의 상형태 돌기둥으로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12사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8개가 남아있었다가 저번 달에 하나 더 무너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7개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통한 침식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깎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을 그 12사도의 모습 중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12사도의 모습이 가장 생생한 12사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면 못 볼 수도 있는 풍경을 지금 보러 가시는 겁니다. 어우 진짜 해 떴다가 비 왔다가 아주 무지개 떴다가 바람 엄청 불었다가 날씨가 아주 난리야 난리. 너네들은 아주 평온하구나. 마지막 손님들 타신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헬기에서 내리시면 헬기랑 같이 사진 찍어 드리고 전망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우 바람.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저희는 이제 로크하드 고지라는 곳으로 갈 건데 로크하드 협곡입니다. 협곡. 영국에서 로크하드 호라는 배가 선원들을 싣고 호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878년에 이쪽 호주에 와서 여기 협곡 쪽에서 배가 낙하를 당해요. 그걸 따서 로크하드 협곡, 로크하드 고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가서 보시면 전망대가 3개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전망대에서 탄과 에바 바위 그리고 레이저백 바위 보실 수 있는데 탄과 에바 바위는 아까 그 말씀드린 로크하드 호에서 배가 낙하를 당하게 돼서 선원들이 가축해 됩니다. 근데 그중에 탄과 에바라는 소녀소녀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따서 탄과 에바 바위라는 별명이 붙었고 여기다 가서 보시면 바위 2개가 덩그러니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레이저백 바위 보실 수 있는데 레이저백이라는 뜻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런 뜻이에요. 남성분들 면도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서 보시면 바위가 면도날처럼 이렇게 층층이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무지개가 또 떴어. 강과 에바바위. 저희 이제 시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티까지는 올대랑 달리 내륙도로 타고 갈 예정이라서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올 때 맨 처음에 들렀던 휴게소에 다시 왔고요.
이게 갈 때 4시간 걸리고 올 때도 내륙도로로 온다고 해도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빡세요 좀. 그래도 여기에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시티다. 그리고 이제 또 저녁 식사할 식당에 예약 확인 전화를 또 해야 됩니다. 고프로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뭐 식당이나 아니면 투어나 헬기 투어 하는 거 이런 거나 그런 것들은 다 도착하기 전에 예약 전화를 미리 해요. 다시 가보자. 근데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원래 여기 주유소 도착하면 깜깜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하늘이 파랗네. 저희 이제 드디어 시티 도착했고요. 오늘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 다녀오셨습니다. 상당히 멀었죠. 죽기 전에 가볼만 하던가요? 이 제목 괜찮았나요? 이 별명이 붙은 게 풍경도 물론 멋있지만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어서 또 그런 별명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호텔을 떠나온 지 벌써 11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11시간 동안 투어를 지금 하신 거고, 이렇게 장시간 투어가 쉽지가 않은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장시간 투어 하느라 고생하신 나 자신과 주변 분들을 위해 박수 한 번만 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 운전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아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운전하느라 가장 고생해주신 드라이버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저녁 먹으러 갈 거고요. 여기에서 약 10분 정도만 더 가면 맛있는 한식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는 이제 호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 말씀드릴게요. 내일 저희 오전 8시에 여기 멜번에서 시드니 가시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최소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5시 반, 새벽 5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조식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시는 거라서 제가 호텔에 그 조식 1박스 요청해 놓을게요. 그래서 조식 1박스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시고, 모닝콜도 호텔에 요청해 놓겠습니다. 짐 다 잘 챙기시고, 특히 휴대폰이랑 여권 꼭 가지고 있는지 소지하고 있는지 실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끝났다. 지금 집 나온 지 14시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집 가려면 1시간 트램 타고 가야 돼요. 긴 하루다, 긴 하루야. 그레이트 오션 로드 가면 항상 이렇게 늦게 끝납니다. 호텔에 조식 밀박스 신청했고, 그 다음에 웨이크업 콜까지 요청하고 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집 가서 바로 자야 겨우 6시간 잘 수 있겠다. 내일은 공항 샌딩 날이라서 공항 가서 체크인 해드리고 오면 됩니다. 퇴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팀은 끝이 나요. 근데 내일 밤에 또 한 팀을 더 받아야 돼요. 이게 좀 스케줄이 유동적이라서 일이 많을 때는 엄청 많고 없을 때는 없고 또 이럽니다. 추워. 현재 시간 새벽 4시 반이고요. 이제 또 트램 타고 호텔로 가야 됩니다. 저희 이제 공항까지는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약 2박 3일 정도의 짧고 굵은 멜번 일정이었는데 장시간 투어도 하시고 호식 투어도 하시고 하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혹시 브리즈번에서 들으셨나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2마리를 알려드리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2마리가 뭔지 아시나요? 한 마리는 캐주얼과 같고요. 한 마리는 코알라 같지만 코알라는 아닙니다. 한 마리는 에뮤라는 동물이에요. 에뮤가 타조같이 생긴 타조과의 동물인데 여기 호주에 서식하는 친구입니다. 이 2마리가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로 선택이 된 이유는 이 2마리 동물의 신체 구조상 얘네들은 소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만 가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호주가 비교적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라라서 이 두 동물처럼 천지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동물을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로 채택을 했고요. 여러분도 이처럼 앞으로 쭉 정진하시고 원하시는 마음 모두 잘 되시고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 도착해서 체크인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공항 도착 때 통과하는 것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지금 포항 검색대까지 통과하시는 거 보고 왔고요. 이렇게 이번 팀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또 새로운 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집 가서 좀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공항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로. 집에 가자. 이번 팀은 서울에서 오는 팀인데 이 아시아나 직항이 멜번 오는 마지막 직항입니다. 이번 팀은 좀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거에 맞춰서 코스나 멘트들을 다시 짜려고 합니다.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어요 일단. 그리고 이번 팀 일정까지 하면 지금 한 13일, 14일 동안
하루 쉬고 지금 일을 했거든요. 요 팀 끝나고는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쉽니다. 이게 투어가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라서 일하는 날 같은 경우도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투잡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돈 얼마 버냐 이런 거일 텐데, 일단 이 투어 가이드 일은 일반적으로 워홀 할 때 계약하는 TFN이랑 달리 ABN이라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ABN이 뭐냐면 그 우버이츠 드라이버 할 때도 ABN으로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 계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BN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시급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투어 장소 어디를 가는지, 또 투어를 몇 시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요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팀만 했을 때는 한 800~900불 정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팀 했을 때는 한 1500불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 강도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는 엄청 낮은 편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경 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경 쓸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변수 같은 것도 많아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투어 오시는 분들 성향이나 이런 것도 또 잘 맞아야 투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맞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뭐 내가 여행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는 좀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노동 강도는 낮지만 또 힘든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어 가이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의 여행에 책임을 이렇게 본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행에 좀 진심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 여행이 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분들도 뭐 지금 한국에서 날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9시간 10시간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이게 호주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시간이랑 비용 써서 힘들게 오시는데, 여행을 좀 제가 잘 이끌어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또 본인 일할 때 그 업무 만족도랑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좀 여행을 좋아하시고 남의 여행도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셔서 좋아해 주시면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나서 좋더라고요. 지금은 뭐 여기 다니는 트램이나 이런 거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지만, 저도 처음 왔을 때는 트램 보고 막 신기해하고 이랬었는데, 그럴 때가 좀 생각이 나서 초심 찾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자, 멜번 호주의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불리는 멜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부터 멜번까지 장거리 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